거지? 이건 진짜 거의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아닌가요? 네, 저는 사실 이거를 알아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4년차 안과 전문의 김선영입니다. 오늘은 백내장 실손보험의 문제점과 그거에 따른 해결책은 최대한 뭐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은 의사신데 좀 보험에 대해서 많이 아시나요? 환자분들이 어쩔 수 없이 실손보험 혜택을 다초점 백내장이 받게 되다 보니까 문의가 많이 오시고 또 저한테도 자꾸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게 돼서 저도 공부를 해서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또 환자분들에게 좀 더 정확하게 보험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이제 의사 플러스 보험 설계사 자격증까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실손보험에서 이 백내장이 좀 문제가 된 이유가 뭔가요? 이제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셨나요, 환자분들이? 작년에 2022년 3월 전까지만 해도 실손보험이 노안백내장을 커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실손보험 예전에 드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드신 분들은 모두 다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22년 4월부터는 혜택을 잘 보지 못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절대로 약관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약관은 예전에 한번 정해지면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져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분이 보험을 받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 심사하는 과정이 좀 많이 까다로워지면서 그 심사 과정이 길어지고 지연되고 심지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 그래서 예전에 환자분들은 나왔는데 지금 환자들은 안 나오는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받지 못하니까 진작 받을 걸 그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너무 받고 싶은데 나중에 좀만 더 기다리면 실손보험 혜택이 다시 풀린다더라 이러면서 받고 싶은데도 참고 안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수술 받으신 분들이 실손보험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저도 궁금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왜냐면 환자분들이 실손보험 받지 못하면 이제 저희에게 왜 이렇게 받지 못하냐, 이걸 받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문의를 많이들 이제 빗발치게 하고 계셔서 저희도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해서 한번 다 전화를 해서 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다면 어떤 이유로 안 받으셨는지 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2년 3월부터 올해 초까지의 통계를 한번 내보았는데요. 저희가 통계낸 결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받기는 받으셨는데 한 17% 정도에서 보험금 아직 못 받은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열에 한두 명 정도는 못 받은 상태였고요. 근데 요즘은 더 많이 못 받는 상태이기도 하긴 합니다. 받으신 분들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받으신 분들이 조금 황당하게도 특징이 사실 없었습니다. 환자분들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걸 보면은 50대는 받으셨는데 70대는 받지 못하였고요. 백내장이 심한 분이 못 받으셨는데 심하지 않은 분은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많았는데요. 그리고 환자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혹시 어떻게 실손보험을 받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면 보험회사에 매일매일 전화를 했더니 나중에 한 3개월 있다가 주더라. 이런 자기 노하우가 매일매일 전화한 거였다. 뭐 금감원에 민원을 내고 항상 이거에 대해서 막 따졌다. 보험회사에 찾아가서 따졌다. 뭐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앞으로 따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이런 부분이 해결책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럼 이런 좀 문제되는 상황을 좀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의사지만 보험 설계사이기 때문에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고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니까 실제로 손해보시는 분들이 혜택을 봐야 하는 분들이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제가 이 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우리가 보험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결정하는 건 보험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결정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백내장 수술하고 보험금이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를 결정하는 건 보험회사가 아니라 법적으로 손해사정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도 손해사정사의 외부에 의뢰를 해서 이분이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보험회사가 의뢰한 손해사정사는 조금 보험회사에 이제 가지는 개편인 그런 경우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보았더니 우리가 보험회사에 청구를 딱 하게 되면 문자가 딱 날라옵니다. 청구 접수가 되었고 이제 여러분은 청구 심사가 결정될 예정인데, 그런데 이 심사는 여러분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직접 하실 거면 3영업일 이내로 신청을 해주세요. 그래서 직접 선임한 손해사정사를 쓰셔도 좋습니다 라고 문자가 같이 날라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환자분들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냥 보험회사가 알아서 심사하고 주겠지 라고 기다리고 3일이 지나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험회사에 의뢰한 그 손해사정사가 아니라 직접 의뢰한 손해사정사한테 심사를 받도록 하면 보험회사에서 그 비용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임 비용까지 나오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진짜 거의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아닌가요? 네, 저는 사실 이거를 알아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나 설계사분들도 아시는 분들 많이 없으시겠네요. 네, 이거 보험 설계사분들도 이렇게 직접 손해사정사를 고용할 수 있고 판단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럼 원장님, 근데 그럼 결국에 손해사정사만 따로 고용하면은 다 해결되는 건가요? 보험회사가 동의를 해주게끔 해야 돼서 손해사정사가 백내장 수술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 손해사정사여야지만 된다는 점이 좀 까다롭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직접 손해사정사를 알아보셔서 그 부분을 실제로 손해사정사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손해사정사도 뭐 교통사고만 하시는 분, 뭐 다른 질환만 하시는 분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으로 선임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손해사정사 분도 객관적으로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서류입니다. 이분이 정말로 6시간 입원하신 게 맞는지, 그리고 입원하는 동안 케어가 정말 필요했던 분이신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런 서류를 잘 준비될 수 있게 제출을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추후 자문 동의를 하게 될 때에도 서류만으로 자문을 받아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서류가 정말 100%다 중요한 상황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술 확인서나 이런 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입원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입원할 때 문제가 없었는지, 그리고 이분은 왜 입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거에 맞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추가로 제출했을 때도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좀 있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서류가 환자분에게 잘 갈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장님한테 가면은 좀 그런 보험 관련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겠네요. 원래는 병원에서 보험 이야기를 하면 그 보험회사에서도 이제 보험 얘기 같은 걸 하는 것 자체가 의사의 본분과는 좀 멀리 떨어지는 이야기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자꾸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여러 가지 뭐 의료법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고소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많은데요. 사실 노안백내장 수술이라는 것이 실손보험과 많이 연관이 돼 있어서 이거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어쩔 수 없이 진료실에서 많이 질문이 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아예 모릅니다라고 하긴 그래서 보험 설계사 시험까지 봐서 자격증까지 따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여쭤보시면 저도 보험 설계사로서 이렇게 또 얘기를 좀 드리고는 있습니다. 요즘은 대학병원도 이제 일반 백내장보다는 프리미엄 단초점 백내장으로 많이 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전에 많이 썼던 그런 단초점보다 조금 더 근거리를 볼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렌즈로 더 가는 추세인데 점점 다초점 백내장 수술이 훨씬 더 비중이 높아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수술을 할 때 정말 잘 알아보시고 하시는 것을 전 권유드리고, 충분히 다 알고 나서 렌즈 선택을 하셔야지 한 번 수술하면 영원히 가는 그런 렌즈이기 때문에 어떠한 렌즈가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렌즈를 쓰면 어떤 게 장단점이 있는지, 나한테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렌즈인지 충분히 알아보고 수술을 꼭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손보험이 안 된다고 해서 알아보지 않고 그냥 저렴한 렌즈, 단초점 렌즈, 멀리만 잘 보이는 렌즈를 이제 하시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난시도 교정하고 가까운 것도 잘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렌즈들이 있고, 그 렌즈들이 충분히 어떤 건지, 그리고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는지를 정확하게 좀 알아보시고 수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최대한 의사로서 또는 보험 설계사로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정보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이게 가장 자기한테 잘 맞는 렌즈를 선택해서 평생 보는 눈인데 잘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